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TV 토론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분입니다. 황교안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안철수 후보와 갑자기 만나셨습니다. 이게 회동이 성사된 배경이 무척 궁금한데 누가 먼저 연락하신 겁니까? 같이 연락한 거죠. 아, 서로 같이 동시에. 전화가 온 거는 우리 안 후보 쪽에서 시작이 됐고, 오후 몇 번의 협의를 통해서 좀 시간이 촉박하지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회동이 끝나고 기자회견도 같이 하셨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 사퇴를 촉구하셨는데 이게 두 분의 결선 투표 연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있는 대로 보시죠, 뭐. 예. 아직 그런 문제는 얘기하기가 좀 예민한 문제인데, 네. 우선 바로 내일인데, 이제 와서 연대해가지고 투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기현 후보에게 울산 땅 투기 의혹, 또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는 기승전 사퇴냐, 1차 투표에서 지금 승리를 자신하고 있거든요. 사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또 당을 위한 거예요. 다만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우리가 이재명을 보십시오. 지금 당 대표긴 하지만은 힘쓸 수 없는 그런 당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당도 쉽지 않고 어려운데 이런 많은 의혹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된다면 또 더더구나 상대가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당 대표가 되면 공격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돼갖고는 당이 정말 대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비대위 얘기까지 했는데 당을 위해서 또 당이 잘 돼야 대통령도 또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는 사퇴해라 이런 말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행정관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그런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은 김기현 대표거든요. 후보거든요. 네. 김기현 후보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김기현 후보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당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당대회가 끝난 뒤라도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당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내외에서 있을 거예요. 특히 민주당의 공격이 지금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셀 겁니다. 네. 그냥 저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그 촛불 집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촛불 집회로 끌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굉장히 당이 어려워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특히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사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일이 전당대회입니다. 전국 돌면서 합동연설회도 하셨고 또 TV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셨는데요. 당권 레이스 마치신 소감 궁금합니다. 당권 레이스 늘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당원들에게 희망을 드렸다 이런 것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그동안 내놓은 아젠다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지금 당원이 계속 소외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책임 당원만 해도 84만 명, 우리 일반 당원은 400만이 넘는데 이분들이 소외되잖아요. 그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많이 또 호응해 주셨고, 네. 이제는 가짜가 아니라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자. 또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국민 시원 정당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어가자.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미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지금은 현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힘을 얻으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당원분들 많이 만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있으실까요?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 참 고마운데 그런 분들 중에는
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 너무 이 당이 안타깝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옛날 그 단식하고 삭발하고 뭐 이랬던 장면들이 떠오르시는 모양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참 짠합니다. 정말 저희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지율을 보면 2위보다는 3위나 4위를 기록한 조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당 100% 당심인데 요새 뭐 안심번호로 다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여의치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국 투표는 또 우리 당원들이 한 것이고 그 결과가 뭐 이제 내일 나올 테니까 내일 한번 기다려 보시죠. 전당대회 내일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결선 투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뭐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미 있는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결선 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선 정권 교체 이후에 이루어진 당 대표 선거고 둘째는 이제 다음 총선에서 총선을 이끌어가야 될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에다가 또 이번에 이제 우리 당 대표 경선이 어떻게 보면 뭐 흥행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에 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이고 뭐 저의 문제로 오면 저거 뭐 황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할 정도로 이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높인 것으로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높은 투표율이 본인한테 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바람이 불어서 모인 표는 제 표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저에게 투표율이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황교안 후보 본인의 강점, 경쟁력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그 3부의 입법사업행정의 모든 영역에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한 경험이 크다는 것이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해본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우리 또 한 번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실패도 했죠.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실패도 또 새로운 계기로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후보님에 대해서 당이 외연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진을 찍어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대부분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죠. 네. 이렇게 오면 연세 드신 분들도 뭐 저를 응원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진 찍어달라는 용기를 또 안 내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네. 이제 찍고 싶으면 막 와서 찍자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자고 하는 데서 외연 확장에 문제가 없다고도 느끼시는 건가요?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사실은 좌파의 돋보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뭐 외연이 뭐 좋다 그러는데 우리 외연이 뭐 어떨까요? 결과적으로는 국민 살기 좋은 그런 국민 살기 좋게 만드는 당. 네. 그게 중도의 지지를 받는 당입니다. 뭐 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는 항상 뭐 보수, 항상 진보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다면 뭐 이런 분들이 결국 이제 중도일 텐데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민생을 누가 어떻게 잘 챙기는가 이런 것이 큰 관심사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신다면 내년 총선을 지휘하셔야 됩니다. 공천 또 총선을 승리로 이끌 비책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시 함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번 공천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기는 공천이 필요하다. 폼 잡는 공천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 필요하다. 이게 첫째고 네. 이기면서도
혁신 공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당에 공헌을 한, 기여를 한 많은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분들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헌 공천이라고 이름을 해서 당을 위해 선신한 분들, 이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경제를 살리는 공천. 그래서 저는 경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난번 제가 소상공인협회 회장을 제가 책임당원으로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추천을 했었습니다. 세웠습니다만은 예. 경제를 살리는 게 지금은 당면 과제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등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어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는데 지금 비판적인 여론이 꽤 많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견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후자의 분들은 목소리가 크질 않고 전자의 분들은 이제 목소리를 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위안부 피해자들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할머니들 제 기억에는 한 60, 70% 이상이 그다 이제 받았습니다. 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이런 판단이죠. 지금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끄는 것이 본인들에게 결코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조금 아쉬워도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자. 네. 저는 이런 취지로 일을 하고 어렵지만 나름대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한 것이라고 당을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전당대회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또 울산 땅 투기 의혹, 김기현 후보 사퇴를 계속 촉구해 오신 상황에서 혹시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추측에 기반한 이런 답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통령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하다못해 장관도 하는 일이 많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이제 윗선에다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제가 해본 사람입니다. 해본 네. 사람으로서는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든지 이럴 부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시콜콜하게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행정관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기현 후보한테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당과 나라를 살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그걸 이제 좀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새 정부를 위해서 좀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공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원분들한테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정말 30만에서 80만, 조금에서 100만이 되는데 책임당원만 이렇게 많이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이 부분 저희가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보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도 제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당원들을 챙기고 당원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